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우리 인문학열전 시간에는 동양 철학의 걸출한 존재들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 공맹순의 순자 지난 시간에 만나봤고요. 이어서는 순자의 직접 제자를 할 수 있는 한비자 편입니다. 한비자, 법가 사상의 아주 제1인자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존재인데, 중국에서는 이 법가를 어둠의 성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어둠의 성경이라 일컫는 법가 정신을 현실 정치 세계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한비자의 행동과 사상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요. 자, 스스로 살면서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한비자의 가르침 속에서 얻을 것과 또는 경계해야 될 것들, 많은 요소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비자의 사상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고대 사상가 가운데 현실 정치에 가장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던 인물입니다. 한비자. 그의 사상을 소개해 주실 건양대학교 중문과 김원준 교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가 이 중국 철학을 포함해서 고전의 인물들을 얘기할 때는요, 네. 항상 그가 고매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항상 얘기를 풀어 예, 나가게 예. 됩니다. 또 뭐 그러니까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 됐겠죠. 예, 그렇죠. 한비자에 대해서 좀 전공자이신 선생님께서 냉정한 자리매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예. 네. 우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자와 맹자로 이어지는 공맹, 예. 그리고 육아가 되겠네요. 예, 육아죠. 예. 예, 노자와 장자로 이어지는 도가. 예, 그리고 외래의 어떤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불교, 불가. 예, 불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대 큰 어떤 중국 사상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한비를 법가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우리한테 늘 강조되는 것이 육아에서 얘기하는 온고지신이라든지 이런 관점이 우리한테 와닿아 있는데, 예. 그 한비는 그런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어찌 보면은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이단에 속하는 그러한 사상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단이라는 표현은 예. 그 이후에 육아가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마치 한비의 글은 육아를, 그러니까 사실 한무제도 독전유술에서 육아를 표방했지만 예. 속에서는 몰래 한비자를 읽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하기에는 약간 껄끄럽지만 그러면서도 은근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한비자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 경영 전략 같은 데서 네. 많이 인용도 하고 배울 바가 있다 그러는데, 조금 더 정치 사상적으로 풀어보자면 대뜸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양의, 마키아벨리. 예. 그렇죠. 예,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뭐 자세한 공부를 안 해도 우리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예.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군주에게 어떤 아주 냉혹한 지혜를 제시한 예. 인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한비자가 마키아벨리의 대스승벌 되는 게 혹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워낙 한비자의 글을 이제 번역도 하고 이제 보면서 상당히 이 서양의 마키아벨리의 어떤 군주론과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예. 정말 어느 쪽이, 물론 이제 당연히 한비자가 BC 한 300년대 이전 사람이니까 분명히 마키아벨리가 그 책을 냈을 때가 1500년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 그럼 엄청나게 시대 한 차이가 1800년도 차이가 되죠. 한비의 1800년 예. 후배군요, 마키아벨리.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내면서 마치 로마 교양청이 1550년대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악의 서로 규정을 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마키아벨리의 어떤 군주를 위한, 물론 이제 마키아벨리가 조국 이탈리아의 통일을 어떤
위한 어떤 초석이 되기도 했지만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한비자가 얘기하는 군주론과 그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군주론의 어떤 그 접점이 아주 놀랄만치 그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중국 전국 시대죠. 여러 나라를 분할돼 있고요. 지식인들은 이제 세객, 유세객이래 갖고 왕에게 이제 쓰여짐을 바라고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근데 한비자는 말은 그렇게 멋지게 잘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놀변에 섰죠. 근데 이제 글을 잘 쓴 거군요. 글을 아주 잘 써가지고 거기에 그 고분편과 오두편을 보고 진시황이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봤으면 내 생에 아주 소원이었겠다라는 말을 해서 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 글을 잘 썼죠. 아주. 그러니까 원래는 그 한나라 사람 그리고 예. 우리가 아는 그 통일 한국 그게 아니라 이제 조그만 아주 그렇죠. 진나라 옆에 붙어 있는 국가 왕한테 끊임없이 이제 진언을 했으나 안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진시황이 글을 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보면 진시황의 우리 분석행위 잘하는 얘기인데 예. 진시황이 말하자면 뭐 거대한 제국을 일으킨 정말 시황제인 건 맞지만 또 폭정의 존재였던 것도 맞죠. 그렇죠. 그 진시황의 폭정에 한비자의 이 철학이 그 어떤 생각의 단초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분명히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공맹 공자 그 육아에서 얘기하는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민위기라고 그래서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맹자가 얘기했던 여민동락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긴다는 것을 한비자는 근본적으로 부정했거든요. 왜냐하면 한비자가 생각하는 백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한비자가 생각하는 신하, 모든 그 군주와 신하의 관계, 군주와 백성들의 관계는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지 그것을 글자 그대로 자신의 본심, 본 마음에 의해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비자가 뭐 이제 나중에도 그 책에 보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수주대토라든지 각주국엄이라든지 많은 그런 내용들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거의 잣대, 지금의 어떤 그 정말 그 각박한 시대 현실에서 인간의 어떤 본성을 너무나도 확신을 갖고 믿는 것은 상당히 그 통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쓴 관점이 바로 한비자고 그런 것들을 진시황은 거대한 그 통일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통했다고 할 수 있죠. 야, 냉혹한 인물이군요. 냉혹하죠. 그러니까 군신 관계도 이익을 취하는 관계다 서로 간에. 맹자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지 전혀 않습니까? 다른 얘기죠. 왕도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 의의를 다해야 되고 그렇게 다르군요.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의 저서가 금서가 되고 했듯이 몰래 읽어야 하는 대상. 히틀러의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야말로 히틀러가 대중 선동선전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권력을 잡았고 자세히 써 있는 건데 몰래 본다는 겁니다. 그 책을.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번역서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무서운 책을 내가 봤었나 싶은데 그렇다고 한비자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또 역사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볼 때 자, 한비자라는 책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뭐 번역까지 하셨는데 이 책의 얼개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술편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강조하는데 특히 법술편도 더 중점을 둬서 말이죠. 우선 그 한비자의 그런 큰 뭐 얼개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그 한 총 그 글자 수는 10여만 자가 되고요. 총편수는 60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한비자의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구도는 철저히 그 군주의 어떤 그 통치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경계해야 할 신하, 그다음에 경계해야 할 국민, 그다음에 국민들을 어떻게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 이제 법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한비가 생각하는 그 법술의 그런 개념, 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백성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막는 하나의 제어 장치다, 통제 장치다. 이게 법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술의 개념들, 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술이라고 하는 그런 법술을 할 때 술의 개념은 군주가 신하를 제대로 조종하고 그 다음에 다루기 위한 기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주가 백성과 신하를 함께 이렇게 통제하는 그것은 이제 새,
나중에 그 세라는 말, 그 권세할 때 세자, 그걸 통해서 법, 술, 세 이렇게 해서 그 일종의 군주를 위한 군주가 통치해 나가는 기술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법술세를 잘 활용해서 모든 사상가들은 이제 어떤 이상적 지향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한비자가 바라는 그런 세상은 어떤 걸까요? 한비자는요, 일단은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그 감정, 인간의 성정을 믿을 수가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 조국 한 나라죠. 그 당시 작은 나라 정말 그 작은 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 조국의 어떤 위기 상황을 늘 겪었단 말이죠. 겪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따져보니까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데 그 인간관계에서 기존의 그 자기 이제 스승도 있었지만 육아에서 얘기하는 본성이 그 선하다는 성선의 개념은 안 맞는다. 네. 그리고 거대한 조직,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한다. 그래서 늘 변하는 것으로서 변하지 않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비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원칙, 규율, 어떤 법규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다스리면 조직이 잘 통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예, 그래, 육아 쪽 어르신들이 좋은 말씀은 했는데 사실은 실제 현실은 한비자에 더 가까워 이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군주가 잘 통치하는 세상에 대한 예. 그런 신념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모든 백성이, 만 백성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 지향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군요. 근데 이제 한비는요, 예. 그 몰락해가는 조국, 그 다음에 항상 풍전도 같은 조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먼저 그 어떤 조직의 안정,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군주는 최고의 리더잖아요. 네. 그 군주의 어떤 리더십이 확립이 안 되면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관점을 견지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한비를 상당히 어떤 냉혹한 현실주의자로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이라면 오히려 예. 이상주의적 추구보다는 위기관리 능력, 자기관리 능력, 예, 이런 측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가 생각하는 인간론, 그러니까 조금 더 구현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유를 든 것이 이제 한비자에 나오는 것이 같이 부부가 그 같은 그 침대를 공유하는 그 부부가 자기 부인이 어느 날 기도를 한단 말이죠. 네. 우리 남편이 비단 100필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죠. 왜 이렇게 적냐고. 1000필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만약에 1000필을 얻으면 당신이 첩을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같이 같은 방에서 그런 같은 침실을 쓰는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물며 그럴진데 백성과 군주의 관계 또는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다 남의 관계죠. 굉장히 이것이 어찌 보면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지금 오늘날 오늘날 시점에서 보더라도 한비가 생각하는 것은 비정적 인간관이라는 것이 정보다는 이해관계라는 것에 의해서 인간은 움직이는 존재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비의 인간론은 어찌 보면은 좀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게 벌써 한비자가 활동할 때 그렇죠. 2000년도 2300년 전 정도, 400년 정도 되네요. 2000년, 2003, 인간이 400년. 예. 안 뛰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240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와 같은 인간 사회가 지금도 똑같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거죠. 수많은 사회 체제가 있었고 예. 혁명이 있었고 교화가 있었고 별게 다 있었는데 그렇죠. 인간은 여전하군요. 예. 예. 잠깐 거슬러 가서 이제 한비자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와 같은 신념에 도달하게 됐는가를 살필 때 예. 한비자의 출신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한나라 군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아주 분노라고 그럴까 경멸이랄까 이건 막 그냥 그래다 토로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진나라의 아까 말씀드린 이사 같은 경우는 초나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 생각보다 태어난 곳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조국에서 태어나서 그런 조국이었던 현실을 봤지만 결국은 자기도 한비가 진나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본다면 만약에 진시황에 의해서 그가 받아들여졌다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역시 이사한테 죽게 되는 것도 인간의 감정을 믿지 못하는 비정적 인간의 희생물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진나라로 갔던 것도 결국 따지면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한비가 생각하는 유세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유세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좀 냉철한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도 이제 한비의 출신이 공자 출신이라고 하지만 서자 출신이거든요. 네. 사실은 주류가 될 수 없는. 예, 그렇기 그러네.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이사도 인정했고 한비도 인정했고 스스로 깨달았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어울려 생각해 본다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한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스러운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재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네요. 원래 그 주류가 아닌 아니죠. 쪽의 예, 아니죠. 사람이 예. 주류의 일원이 되고자 할 때 더 극렬해지고 그렇죠. 예, 예. 전향한 사람이 더 극렬해지고 예,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극렬하다고 하다기보다 굉장히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 그런 모습이라는 게 예. 이해가 되네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 한비자에서 그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던 고분편 외롭게 분격해 있다. 그 다음에 오두편 5마리의 존벌레를 얘기를 할 때 외롭게 분격해 있다는 건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오두라 그래서 5마리의 존벌레에서 육아, 권문세족, 권문세족, 협객, 협계, 그 다음에 상공인, 상공인, 예, 뭐 이런 예. 부류들이 따지고 본다면 예. 결국은 그 당시 나라의 존벌레들이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실세들이죠. 백성들 막 거기에 언저리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통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점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지금 군주가 신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예. 그 얘기를 한비자가 어떻게 설파했는지 얘기해 주셨는데 일반 민초라고 할 수 있는 예. 백성에 대해서 한비자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군주에게 물론 충고하는 내용이겠지만요. 제가 이제 한비자를 늘 이렇게 접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사기에서 노자 한비열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군주는 백성을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한비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당의자라는 사람이 당의자, 재선왕이 당의자라는 사람한테 당의자라는 사람이 새를 쏴서 잘 맞추는 일종의 새 사냥의 대가예요. 그래가지고 새 쏘는 기술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쏘기 전에 자신을 잘 숨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어느 왜 숨겨야 되냐 그랬더니 당신은 두 눈으로 새를 바라보지만 저 새들은 수십 개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고로 새를 쏘기 전에 먼저 숨기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군주를 위한 어떤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한비자가 생각할 때 백성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을 사실 한비자는 간파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군주가 그 힘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게 된다면 군주한테는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백성들도 힘이 상당히 강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보니까 이 한비자의 그런 어떤 예. 통치술을 제갈공명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예. 제갈공명이 오장원에서 죽을 때 그 제갈공명이 후주 유선과 2인 삼각경기를 하면서 총나라를 보필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두 유선. 그렇죠. 아두 유선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제갈량이 죽으면서 유언에서 유선한테 꼭 한비자를 읽어라. 그 왜 제갈량의 출사표 보면 척벌 장부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신상필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근데 그런 것을 유선이 이제 감정이 이끌려서 정에 이끌려서 못할까 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던 거죠. 근데 제갈공명하면 우리가 뛰어난 지략가를 넘어서 소설에 묘사된 대로 이제 사람 됨됨도 굉장히 높이 예, 평가하게 그렇죠. 되는데 예. 사실은 제갈공명의 그 당시 그 승상으로서의 통치 능력 배경에는 한비자적인 냉혹한 상황 내용한 진단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겠군요. 군주와 신하 간의 이제 일종의 심리전, 아까 선생님 설명에도 예. 서로 쓰이기 위한 이용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제 미리 말을 하셨는데 이 군주를 오늘날의 뭐 CEO라든지 각종 리더의 대치를 해도 사실은 예. 이제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의 하나로 허정이라는 걸 예. 예로 들었어요. 고요의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일 예, 텐데 예. 그건 좀 뜻밖입니다. 아, 그렇죠. 한비자는 노자의 무위의, 즉 무위와 허정이었던 그 노자 철학의 철학적 성격을 정치적으로 해석했는데요. 예. 그런데 한비자가 생각할 때 군주가 왜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되냐면 항상 군주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한비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나라 환공이 자주색 어느 날 그 관중이 환공을 보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자주색 옷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신하들이 다 그 옷을 입고 있어요. 네. 또 어느 날 또 보니까 백성들이 다 입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너도 나도 자주색 옷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주색 옷이 그 당시 이제 흰 옷을 많이 입었는데 염색 안 한 거. 흰 옷에 비해서 5배가 돼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백성들 살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만약에 군주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허정의 마음으로 평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백성들이 군주의 기호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한비가 얘기할 때 속내, 즉 군주는 호불호, 시비를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노자가 말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죠.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CEO 경영 비법에 한비자가 많이 쓰이는구나. 예. 한비자의 언급 속에서 조금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이제 혼란스러운 세상 이럴 예. 때 이걸 평정하는 현명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군주가 아닌 어떤 현명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설정을 하던데 예. 뭐 바로 자기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의미가 뭔가요? 그 한비가 생각한 현명한 사람은요, 네. 사실은 현명한 신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하. 네. 현명한 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주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부하는 것과 혼돈할 수가 있는데요. 그 차원은 아니고요. 네. 군주의 심리, 즉 말하자면 군주가 이익을 좋아하면 이익이라는 것에 그런 것에 따라서 잘 보필을 하고, 군주가 명분을 좋아하면 명분에 따라서 그런 걸 잘 보필을 하고, 그다음에 군주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때로는 얘기하는데 신하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군주의 잘못을 함부로 들추지 말라. 이런 내용도 이제 한비자에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상은 군주에게 돌리고 관은 내 것이다. 공은 군주에게 돌리고 광은 내 것을 돌려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비가 생각하는 현명한 사람들, 현명한 신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군요. 묵자와의 관계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비자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표명이나 무엇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묵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묵자가 표방하고 있는 그 권위주의 문제, 그 다음에 국가론의 문제, 네. 그 다음에 묵자에서 상동이라는 편이 나오잖아요. 같은 것을 숭상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떤 일체화된 어떤 그런 그 국가의 어떤 조직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한비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 당시 이제 묵가가 표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조직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한비자가 이 전체적인 그 책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많이 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권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백성 위에 군림해서 완전히 백성을 짓누르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건데, 예. 근데 이것을 저는 뭐 너무 막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한비자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진시황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비자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어찌 보면 다소 좀 순수한 면에서도 나오지 않는가. 네.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들 친구 이사에 의해서 나중에 이사의 어떤 그런 뭐 간언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모함이죠, 사실은. 거죠? 근데 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도 이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저는 이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사가 만약에 그 한비가 그 조국 한나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미 그것은 진시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존재거든요. 배신이죠. 왜냐? 적이죠. 예. 네. 그때부터는 적입니다, 바로. 네. 그러면 진나라의 어떤 그런 뭐 조정의 어떤 그런 그 내부 지도도
딱 머리에 떠올려서 갈 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사라는 사람만 아주 그냥 아주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이 대항하는 어찌 보면은 생존 본능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죠. 예. 네. 다른 나라에서도 뭐 우리가 보면은 수백 번의 신하가 군주를 암살하고 그 다음에 군주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하한테 권력을 뺏기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나온 것이지 만약에 한비자가 전국시대라는 어떤 그러한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면 한비자의 사상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나왔던 신념이고 사상 체계다. 예. 예. 그 여기 사기열전이 보이고요. 역시 선생님이 옮기신 번역을 한 책인데 사마천도 여기서 한비자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나오고 말이죠. 있죠.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핵심이 이제 노자 한비열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총평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먹줄로 긋듯이 재단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랬지만 너무나도 인정이 각박하여 죽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각박이라는 두 글자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사마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각박이라는 이 두 글자가 암시하듯이 사마천도 한비자의 어떤 그런 그 정말 비정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폄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사마천의 시각에는 좋게 보인 존재가 아니군요. 그렇죠. 예. 예. 이후에 어떤 사서에 한비자의 존재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이 법가는 늘 주류는 아니었죠. 예. 그래서 그 대놓고 거론하고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지 있죠, 이지. 예. 양명하게 이제 그 분서라는 그렇죠. 책에서 예. 한비자의 그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위상. 한비자의 이지의 분서에 나오거든요. 이지는 이렇게 한비자를 아주 대단히 다른 시각으로 평가를 했죠. 근데 이지가 예. 그 당시 명나라에서 완전히 이단적 사상가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했던 것이지 주류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송명 이학도 마찬가지고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내려오면서 드러내놓고 평가를 하기에는 사실 한비자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책이죠. 네. 이지를 제외하고는 저는 그렇게까지 아주 높이 평가를 한 것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선생님 언급 속에 나왔듯이 2000년 전의 군주에 대한 그것이 오늘날엔 대중으로도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 한비자가 살았을 그 당시 글자들 봉건주의 시대죠. 한비자가 생각할 때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은 군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백성들을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얘기. 군주가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나라가 14년 만에 망했고 호해가 그 불과 제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데서 지듯이 한비자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성들은 곧 이제 지금 오늘 대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그 민중이라는 개념, 백성이라는 개념, 국민이라는 대중이라는 개념은 군주의 어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왜냐? 그것이 바로 민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천과 지와 인할 때 천심과 있고 인심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러한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천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제왕 아닙니까? 네. 군주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이라는 거, 우리가 뭐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항상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가 됐고 의회 중심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민심의 향방을 살피는 것이 통치의 기본이라는 거죠. 여론이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거죠. 예. 민심이라는 거, 대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힘은 그 당시 한비자가 생각했던 군주의 힘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그러한 그 강력한 그 정말 세를 구성하고 있는 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한비자의 여러 가지 군주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 오늘날의 경영 철학과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예, 점에서 말이죠. 자, 한비자는 과연 어떻게 자리매김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욕망의 실현, 권력의 획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거기에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야말로 독재 권력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존재인지 예. 또 다르게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뭔가 좀 마무리 삼아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비자라는 그 사상가가 그 당시 던졌던 어떤 화두, 그것은 냉철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살아남는 방법, 이것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군주도 마찬가지고 신하도 마찬가지고 백성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경계라는 표현이 너무 좀 그렇긴 하지만 서로 자기 자신의 현재의 지점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뭐 공맹에서도, 공자 육아에서도 군군 신신 부부 자자에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하라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한비자가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오늘날의 CEO들, 그다음에 오늘날의 우리가 이제 뭐 관리자들, 아니면 일반 그 국민들이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항상 경거망동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나간다면 아주 소기의 성과,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성취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건양대학교 중국 언어 문화학과입니다. 김원준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한비자의 사상, 어떤 책의 글귀를 들려주실까요? 예, 제가 이 한비자에서 참 좋아하는 그 글귀 중에서 그 행동을 살피다라는 그 관행편이 있습니다. 예, 관행편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때에는 가득 찰 때와 텅 빌 때가 있고, 일에는 이로울 때와 해로울 때가 있으며, 생물은 태어남과 죽음이 있다. 군주가 이 세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기색을 나타내면 쇠와 돌처럼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벼슬아치라도 마음이 떠날 것이다. 성현의 능력을 갖춘 신하는 군주가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를 헤아린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다른 사람을 살펴보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게 하지는 않는다. 요임금이 혼자 이룰 수 없었고 오획이 제 몸을 들 수 없었으며 맹분과 하육이 혼자 이길 수 없었던 이치를 명확히 법률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신하의 행위를 관찰하는 방법이 완전히 갖추어진다. 읽어주신 대목을 좀 간명하게 쉬운 말로 정리하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그 군주가 서로 간에, 신하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간에 마음의 깊이를 헤아린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고, 그 다음에 남들과 협동하면서, 군주도 신하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다음에 신하 역시 군주가 없다면, 밑에 백성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맹분과 하육이라든지 이런 그 혼자서 그런 어떤 혼자 이길 수 없었던 이런 이치를 큰 어떤 원칙, 법률이라는, 법이라는 어떤 이런 걸로 한다면 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비자에 대한 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냥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그 예와 인을 닦고, 예. 그리고 군주는 끊임없이 백성을 살펴야 되고, 뭐 예. 이런 이상주의적 견해를 발했던 유가, 예. 반면에 그 강력한 통치나 이상적 지도자를 설정한 묵가라든지, 예. 또 오늘 한비자의 법가는 예. 그렇게 수명이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예. 예.
또 그냥 현실 세계로부터 어느 정도 등을 돌려라 했던 노자는 지배적이거나 주류적인 것이 아니라 민간에 넓게 삶 속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생활 속에도 도가적인 관념들, 관점들 이런 것들 많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법가가 의미하는 법치주의라든지 예. 또 묵자가 말하는 이 상주의적 지도자라든지 이런 설정이 오늘날에서 봤을 때도 역사적 뿌리를 오래 견지하기는 좀 무리가 아니었던가 하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어떤 올바른 판단인지 어떤지 좀 검증을 받고 싶군요.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진나라 시스템을 구축할 때 수레바퀴의 너비까지 통일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쓰는 동전이죠. 그 당시에 60cm짜리 되는 화폐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동전 크기만 하게 반량이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한비자가 제시했었던 어떤 그런 원칙 어떤 이런 데서 다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삼성, 육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나라의 시스템을 한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한나라의 시스템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려온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나라가 14, 15년 만에 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그 법치 리더십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그 주위로부터 많은 적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한비자의 사상이라는 것은 위기 때, 그 다음에 창업 때, 그리고 그 나라가 형성돼서 맨 처음에 시스템을 정할 때는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심, 백성이 갖고 있던,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정서,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일단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이 선하다고 시작되는 데서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모든 인간을 불신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 정치는 오래갈 수가 없는 것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비자의 어떤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중국 사회에서 분명히 그 많은 부분에서 그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죠. 어쨌든 위기 관리나 무엇을 만들려는 과정 동안에 한비자는 예. 상당히 유용하다. 네, 이제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